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어제만 해도 제가 어저께 올린 영상물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올렸었는데요. 면도를 안 하고 있었는데 어저녁에 면도를 했습니다. 뭔가 지금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지고 있고 여기저기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몹시 유쾌한 심정으로 흔쾌하게 그동안 며칠 길렀던 수염을 다 면도를 해버렸습니다. 우선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저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부정선거에 발본색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2020년 11월 3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미국의 저열하고 악랄한 반국가 세력들이 중국 공산당과 그리고 대한민국과 함께 저질렀던 범죄 행각에 대해서 지금 칼을 뽑아 들었으니 이제는 그 뽑은 칼로 뭐 무라도 썰든지 연필이라도 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 거짓과 부정 조작 불법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22대 국회는 조만간에 아마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 칼을 뽑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 칼을 휘두르는 그 타이밍,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 선거가 예정되는 6월 3일 이전일 것인가 아니면 6월 3일 이후가 될 것인가, 이것도 크나큰 관심이 아닐 수가 없죠.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뽑은 칼이 제가 보기에는 장비의 삼지창과 관우가 들고 다니던 청룡오늘도 이런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무시무시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핵폭탄 내지는 수소폭탄의 파괴력을 능가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쓰고 있는 트루스 소셜, 이 SNS에 올라와 있는 아주 치명적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리드문을 보면요, 오토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토라는 건 뭡니까? 오토 그럼 뭐 자동차 이렇게 번역될 경우도 있지만요, 오토라는 건 오토매틱, 자동으로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스스로의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럼 펜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글 쓰는 펜이죠. 지금 치매에 걸려있던 조 바이든이 많은 다량의 문서에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서명한 게 아니고 오토펜, 기계가 자동으로 서명하게끔 장치를 해놓고 수많은 문서들 위에 그 오토펜으로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떠한 잘못한 일을 사면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했을지도 모르는, 혹시라도 했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까지도 포괄적인 사면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사면장에 전부 다 이렇게 오토펜, 자동화된 기계 사인을 해서 문서를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명백한 조작이죠. 조 바이든이 그 서명을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자가 기계적으로 그런 국가 문서를 날조를 했는지는 지금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상당히 지금 큰 과오고 소위 말하는 소위 국가적인 그
공신력이 있는 문서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문서를 조작한 것이 이제 곧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쓴 이 트루스 소셜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이 오토펜을 장악한 자가 누구였던지 간에 이제는 점점 더 커다란 스캔들로 번질 듯하다. 그리고 2020년 대선이 조작되었고 도난당했다는 것이 진짜 범죄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어요. 자, 큰일 났어요. 지금 미국 민주당 전부 다 감방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도덕질을 하고 이 사기 조작을 한 선거 결과에 직접 간접 참여했던 자들은요, 지금 모조리 좀 죽게 되어 있는데 비참하게 죽기 싫으면 빨리 자살이라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트럼프는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급진 좌파 민주당은 이전에도 없었던 방식으로 예방접종 그리고 무죄를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소위 중국 우한 폐렴이 전 세계에 퍼져서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흰 고무신을 접종하게끔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예방접종 그리고 자신들의 범죄를 합리화하기 위한 이 무죄 캠페인을 벌여왔던 거죠.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치매 노인 조 바이든과 NIH 국립보건원에 있었던 파우치 박사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이런 자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정치적인 깡패들로 구성되어 있는 무능한 능력이 없는 이런 위원회가 지금은 불법적으로 사용된 자동펜, 이 오토펜을 얘기합니다. 이 자동펜을 휘두른 자로부터, 이 휘두른 자가 누구예요? 치매 노인 조 바이든 아니에요. 이 휘두른 자로부터 완전하고 완벽한 사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도널드 트럼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향한 부패하고도 악랄한 마녀 사냥의 모든 증거와 정보를 삭제하고 파기한 이유라고 지금 천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치매 노인 바이든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 반국가 세력인 민주당과 그들과 함께 결탁하고 있는 이 부패 부정 조작의 세력들이 엄청난 범죄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 범죄를 해왔고, 그리고 모든 증거와 정보를 또 삭제하고 파기했다고 하는 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지금 벌건대낮에 지금 미국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범죄자들의 삶은 이 역사적인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더럽고 치사한 인간, 전 FBI 국장까지 지냈던 제임스 코미,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지냈던 버락 오바마, 그리고 무능하고 인지장애가 아주 차고 넘쳤던 늘 잠자는 조 바이든, 그리고 그 같은 자들이 트럼프가 너희들이 내 선거운동을 감시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제는 그 트럼프를 지나간 4년 동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범죄자로 기소하고 탄핵하고 유치장에 넣고 머그샷을 찍고 온갖 탄압을 다 했죠. 그 끔찍한 고문보다도 더한 그 형극의 갈림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겨낸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나간 4년 동안 이름뿐인 공화당원들, 보통 그걸 미국에서는 라이노라고 합니다. R-I-N-O, Republic in Name Only, 이름만 공화당원이라는 뜻이겠죠.
이 라이노들과 함께 이 트럼프 대통령을 무지하게 괴롭혀 왔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현재는요, 이 오토펜, 자동펜이라고 하는 이 물건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공문서가 지금 위조되고 날조되었어요. 사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오토펜, 자동펜을 장악한 자가 누구였든지 간에 그것은 이제 단지 시작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큰 범죄가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사실은요, 2020년 11월 3일 선거에서도 당시 도널드 J. 트럼프가 실제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뭐 애리조나주라든지 미시간이라든지 위스콘신, 또 필라델피아, 또 조지아, 뉴멕시코, 콜로라도 이런 등지에서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2020년에 조작된 그 선거가 가장 큰 범죄예요. 자, 그래서 수백만 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리고 미국 국민들 모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거, 이긴 선거를 탈취를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거 부정을 조작하고 불법으로 그 부정을 저질렀던 그 자들은요, 만만한 세력들이 아닙니다. 만만한 세력들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지금 트럼프가 대대적인 지금 전쟁을 선포하듯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더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난 4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사회에서 그 반국가 세력의 판사 검사들로부터 기소당하고 탄핵당하고 유치장에 끌려가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뿐만 아니라 심지어 트럼프를 죽이기 위해서 마라라고에 있는 그 트럼프 집을 향해서 총알이 날아드는 일도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선거 유세할 때만 벌어졌던 게 아니고 지난 4년 동안에 트럼프 집에다가 총을 쏘아대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거짓의 세력들, 이 불의한 세력들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연 이 모든 범죄 행각이 지금 트럼프가 칼을 뽑아 들고 지금 이제 처단을 하려고 지금 이제 공개화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불가불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가 개최되어야 되고 또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FBI가 또 법무부 DOJ에서 이들의 범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도 이 부정선거 세력을 일소해버린다, 척결해버린다, 이것은 바로 전면전을 벌여야 된다. 이 전쟁 선포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미국의 비슷한, 아니 어찌 보면 거의 똑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부정선거를 얘기한 대통령이 내란 수계로 몰리는 이런 정반대 상황이 되고 또 그런 대통령을 쫓아냅니다. 미국과 너무 흡사하죠. 완전히 데칼코마니, 둘이 다 데자뷰예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제명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깜빵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부정선거를 통해서 자기 당에 당선되는 숫자를 최소 50명 이상을 늘렸고 그렇게 해서 국회에 다수당을 점거합니다. 바로 북한 괴뢰가 원하는 바를 이들은 몸소 실천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이라는 자는 지금 언제 잡혀가나, 오늘 잡혀가나, 내일 잡혀가나 이런 불안한 가운데에서 얘는 지금 대통령 4년 중임도 아니고 연임제를 하자고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생각났죠. 자, 지금 이재명이는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지금 공포스럽습니다. 언젠가는 잡혀서 평생을 감방에서 콩밥을 먹어야 되는 이재명인데 마치 이재명이는 자기가 탄압을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와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거짓말을 한 놈은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하고 더 큰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도요. 대한민국에 있는 저 국힘당처럼 버러지들처럼 부정선거 없었다고 얘기를 한 놈이 처음엔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만이 부정선거 있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정선거를 없애야 된다라고 투쟁을 해왔어요. 트럼프와 그 일부의 친트럼프 인사들이 그렇게 했죠.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가요. 미국에서 벌어졌던 2020년 11월 3일의 선거에 바로 예를 들면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 바로 거기 애리조나 피닉스 공항에서 지금 밸럿 그 투표용지죠. 한국에서 투표용지를 갖다가 비행기로 실어 가야 될 만큼 많은 양을 인쇄를 해서 그걸 가지고 그 표 점검을 하고 있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 도착을 합니다. 당시 대한항공 화물기라고 되어 있는 LH8240편인데 그 8240편에 지금 탑승했던 자들의 명단과 그들이 싣고 왔던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미국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한국에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지금 치러진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만일에 이 트럼프의 장검을 빼앗은 이 전면전이 6월 3일 전에 시작이 돼서 모든 게 드러날 경우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트루스 소셜이라는 이 사회통신망 SNS를 통해서 이 오토펜 자동 사면 사건을 직접 언급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오토펜 사건은요, 바로 부정선거와 바로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면전을 선포한 트럼프로서는요, 뭔가를 해야 돼요. 지금 지난주에 지각이 요동치는 그런 큰 게 온다 그랬지만 약품값 가격을 내리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2020년도에 선거를 도둑맞았다. 그걸 갖다가 국민들 앞에 공개적인 선언을 했고, 그리고 오토펜으로 의해서 처리된 사면 문서, 거기 보면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사면돼 있고 아들 헌터 바이든도 사면돼 있고 다 그래요.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이건 진짜 내로남불입니다, 완전히. 자, 이런 범죄의 흔적들을 수없이 지금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 바이든은 또 무슨 진단을 받고 있다 그래갖고 오늘 아침 트럼프 트루스 소셜을 보면 질 바이든과 조 바이든이 빨리 쾌유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가족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또 그런 글도 또 써서 올려놨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2020년 11월 3일 날 선거를 했는데 그 선거 개표 과정에서 조작을 했죠. 소위 말하는 트럼프가 이렇게 가면요, 바이든은 이런 밑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2시, 새벽 3시 이쯤 됐을 때 바이든 곡선이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완전히 이렇게 솟아올라요. 이렇게. 트럼프는 아예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필라델피아도 그러고 조지아도 그러고 애리조나도 그러고 지금 억지로 8,100만 표 이상을 바이든이 얻었다면서 이겨버렸어요. 그게 보면 전부 다 1810년도에 태어난 사람, 1830년에 태어난 사람, 이런 분들도 다 150살 넘은 이런 사람들도 투표를 하고 이런 걸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6일 소위 부통령이 상원의장 자리에 앉아서 이번 투표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번 선거 이러저러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주, 위스콘신, 그다음에 조지아, 애리조나 몇몇 주에 대해서 이 소위 스윙 스테이트죠. 스윙 스테이트에서 결과를 다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다시금 그게 회부돼서 되돌아가서 각 주에서 다시 한번 오디팅, 점검을 하고요. 감사를 해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마이크 펜스 역시 그 기득권층, 딥스테이트의 사주를 받는 바지였다는 것이죠. 쓱 웃으면서 그 선거 결과가 맞다라고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크 펜스는 완전히 미국 사회에서 개쓰레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2021년 1월 6일 상원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 자격으로 이번 선거가 적법했다, 유효했다면서 땅땅땅 두들기면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 된 것을 공인시켜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격분했던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냥 워싱턴에 몰려들었었죠. 몰려들었다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민주당과 FBI가 사전에 공모해서 의사당 문을 개방을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쫄래쫄래 들어갑니다. 가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불행하게도 한 명의 여인이 총을 맞아서 죽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그 실형을 받고 감옥에서 지금 투옥이 되어 있었죠. 자, 이러한 가운데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과격한 시위를 했다라고 이렇게 덫을 놨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FBI 요원이 최소한도 한 30여 명 정도가 그 현장에 있었고 사복을 갈아입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흥분하게끔 옆에서 조장을 하고 또 그 의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게 유도를 하죠. 그러니까 그자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충성스러운 미국 시민들이 빠져버렸던 겁니다. 대부분 지나간 4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일부는 최근에 들어와서 석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왜 국회의사당에 진입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선거 부정 때문이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던 사람들로서는요, 조작된 선거 결과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심정이 간절했었고요. 그래서 의회까지 진입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발견된 잠꾸러기 치매 환자 조 바이든에 의해서 작성된 오토펜 사면, 이것은 엄연하게 불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보면요, 2020년 11월 3일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식으로 대선을 조작했느냐, 어떤 식으로 불법과 부정이 개입되어 있었느냐를 폭로할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 이게 전 세계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정말로 거대한 지금 하나의 지각 변동이라고도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악의 세력들과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싸움이 시작이다, 전쟁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발표한 이 폭로전은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진행되어 왔던 이 부정선거를 뿌리채 뽑아내는, 즉 발본색원하는 결정적인 이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는 그 장소가, 그 핵심이 바로 어디? 바로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행이 앞으로 우리 민족 앞에, 우리 국민 앞에 밀려 닥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현직 대통령 트럼프와 또
상원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공화당이 본격적으로 나서서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있어요. 이 조사 과정을 과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썩어빠진 사회가,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가 이걸 피해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5년 전입니다. 2020년 11월 3일 미국이 대통령 선거에서 벌어졌던 부정선거는요, 미국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미증류의 초유의 대형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자, 개표를 막 합니다. 특히 조지아나 이런 데서 그런 게 많았습니다. 개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개표기가 멈춥니다. 응? 그리고 사람들이요, 테이블 밑에서 있는 여행용 가방을 꺼냅니다. 그리고 끌고 가요. 그럼 그 안에 밸럿, 투표용지가 잔뜩 차 있습니다. 그럼 그걸 꺼내갖고 개표기에다 집어넣어서 개수를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가만히 있는데 바이든 표 숫자는 점점 올라갑니다. 자, 이게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문명화되었다고 하는 미국에서 벌어졌던 이런 끔찍한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개표소에 그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참관하는 일종의 감시원들 같은 시민들이 있잖아요. 그 참관단들의 출입이 차단이 됩니다. 갑자기 또 쫓겨나기도 합니다. 응? 그러니까 이런 당시 보면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미국의 부정선거의 핵심 장비죠. 이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보팅 시스템에 대해서 기술적인 오류, 통신 이상까지 중첩돼서 엉망이 되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그 당시에도 트럼프 캠프에서는요,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야? 지금 이 선거 조작에 대해서 수십 개 주에서 항의도 하고 이 문제를 갖다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법원이 이유 없이 다 기각해버립니다. 마치 어디랑 같습니까? 대한민국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대한민국에서 천대엽이니 이런 애들, 그 대법관 누린 애들, 얘네들이 전부 다 나오면 다 기각이잖아, 다 기각. 그리고 판사 검사했다는 자식들은 말이야, 대법원 판례가 그러니까 그 판례가 맞다라고 뒤에서 꿍시렁거리고 장난치고 박수치고 말이야. 그거 잘못됐다고 떠드는 판사 검사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사법부 이 기소 체계가 완전히 그냥 썩어 문드러져 버렸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미국에서도 보면요, 레가시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이 또 방송사도 CNN, MBC, ABC, MSNBC 등등 공영방송 PBS까지도 다 언론 보도를 안 해요. 다 차단시켜 버렸어요. 어디랑 똑같아요? 대한민국 언론하고 똑같아요. 이런 현상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5년, 6년, 7년 넘도록 이와 같은 부정한 언론의 입막음, 언론의 미보도 통제, 그리고 거짓말로 진행되고 있는 선거 과정, 이런 모든 것이 미국과 너무나도 우리가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2020년 11월 3일 선거, 야, 이거 이상한 선거였어. 뭔가 잘못됐어. 그런데 미국의 법원, 미국의 수사당국, 연방기관, 의회, 언론, 모든 곳에서 조사를 못하게 방해를 해왔어요. 다 입을 쳐 다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제가 의문시하고는 것은요, 이 지구상에 지금 미국 같은 데도요, 이렇게 언론 입을 다물고 연방의 주의 이런 수사당국, 이런 기관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건요, 결국 돈입니다. 돈을 쳐드셨기 때문에 그 쳐드신 돈 때문에 못 움직입니다. 양심이 없어집니다. 그 돈에 의해서 다 허물어져 내려왔습니다. 자, 그와 같은 자들에게 뭐를 더 기대할 수 있겠어요? 뭐를?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이거 도널드 트럼프 저 나쁜 놈이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야. 어? 트럼프가 저 나쁜 놈이야. 이래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X로 바뀌었지만 그 트위터 있죠. 그다음에 지금 메타로 되어 있지만 페이스북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서는요.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전부 다 입을 막아버리고 이거를 이슈를 갖다가 검열을 해서요. 걸리면 전부 다 삭제해버리고 차단해서 내가 만약에 부정선거다, 뭐가 잘못됐다라고 올려도 전부 다 삭제되고 봉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어떠한 단체도 어떠한 조직도 부정선거를 제기할 수 없게끔 다 차단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자, 지난 4년 동안 철저하게 그랬는데 이 물꼬를 튼 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가 이 언론의 자유를 개방하기 위해서 이 구 트위터를 사서 X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계정도 삭제시키고 강제적으로 그런 짓을 해왔던 트위터를 앨런 머스크가 사고 직원들의 80% 정도를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훨씬 더 효율성 있게 트위터를 X로 바꾸어서 운영을 하죠. 거기다 트럼프도 트루스 소셜이라는 것을 파란색 T라고 써있는 그런 SNS가 있어요. 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또 자기의 또 이야기할 바를 또 전달을 하죠. 자, 이러니까 이 모든 거는요, 치매에 놓인 바이든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소위 반미국 세력들, 미국을 마개하고자 노력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봉쇄당하고 봉인되어 왔던 것이죠.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지난 2024년 11월 5일 선거에서는 많은 미국의 시민들이 깨어났었습니다. 각자 자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자신들의 자유와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랜드슬라이드, 산사태에 일어나듯이 트럼프가 압승을 거두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나간 4년 동안은요, 상원이나 하원이나 전부 다 민주당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의 입지는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죠. 트럼프의 입장은 축소되어서 적들에 의해서 사면초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뭐 머그샷도 찍고 뭐 탄핵도 되고 기소도 되고 뭐 간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4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정면 돌파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국민들이 그러한 트럼프의 진정성을 믿어줬고 결국 마침내 지난 11월 5일 선거에서 트럼프가 정면 돌파를 통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지금 트럼프는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악관 주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부정선거를 수사하는 일인데, 자, 지금 CIA의 존 레클리프, 그 다음 FBI의 캐시 파텔, 법무장관의 팸 본디, 그리고 국방장관의 피트 헤거세스, 국무장관의 마르코 루비오, 이와 같은 충성분자들을 앉히고 또 DHS 국토안보부에는 크리스 눔이라고 하는 사우스다코다 주지사를 임명을 했죠. 자, 이와 같은 아주 충성적인 애국주의자들을 각 주요 포스트에 임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부정선거를 밝혀나가는데 하루아침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동안 치밀하게 정교하게 트럼프는 이 자리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공개적인 전면전을 이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백악관을 이루고 있는 핵심 참모들, 그리고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팸 본디와 크리스 놈이죠. 그 다음에 CIA와 FBI, 존 레클리프와 캐시 파텔이죠. 이런 정보기관의 지휘부가 강력한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한 이런 수사팀이 전면에 다 이제 배치가 된 것입니다. 특히 캐시 파텔 FBI 국장, 또 털시 게버트
국가정보장 DNI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려고 했을 때 아주 그 민주당의 그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아주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캐시 파텔도 FBI 국장이 되었고 털시 게워드도 DNI 국가정보장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는요, 사면권, 그 다음에 이기제큐티브 오더, 행정명령, 그 다음에 기밀 해제, 청문회, 자, 이 같은 네 가지 무기를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치매노인 조 바이든의 또 그 무리들에 의해서 봉인되었던 부정선거의 실체, 부정선거의 진실을 지금 파헤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시점부터 지금 이 오토펜, 자동펜으로 사면했던 이런 문제, 그리고 그 자동펜으로 사면된 그 사면 대상자들에 대한 과연 적법했느냐, 합법이었냐 라고 하는 지금 문제가 지금 수면 위로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요,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 오토펜, 자동펜을 이용하여 모든 범죄인들을 사면해 주었다라고 지금 정의를 해두고, 하지만 서서히 문을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 지금 오토펜, 자동펜 서명으로 인해서 사라졌던 자료들을 복원을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관련된 자료들을 철두철미하게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거지거반 완료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월 17일 날, 오늘이 5월 19일이니까 지금 이틀 전이 되겠죠? 초대형 폭로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조 바이든, 이 치매 노인 환자가 퇴임하기 직전에 이 오토펜, 자동펜을 가지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분명히 불법입니다. 조 바이든이 지네 집 식구들도 다 사면해뒀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면한 대상자들 보면 2021년 1월 6일 소위 우리가 January 6th 사건이라고 말하는 그 16 사건에서 전부 다 지금 의회에서 난동을 일으키게끔 조장했던 자들, 그리고 트럼프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종의 음모를 꾸몄던, 즉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그 핵심 인물들, 그 핵심 민주당 인사들이 모두 다 사면을 받았다. 이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이런 거짓된 가짜의 사면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냐면 딕 체니의 딸 리즈 체니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애덤 시프라고 민주당에 아주 그 꼬장 부리는 의원이 있어요. 이 애덤 시프도 포함되어 있고 베리 톰슨 등 같은 이런 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자들이 누구냐? 바로 2021년 1월 6일 그들이 만든 덫으로 사건을 조작했던 바로 1월 6일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의 하원에서의 특별조사위원회의 그 주된 멤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들이야말로 범죄가 만들어지게끔 조작하고 만들어진 범죄 환경에서 그 사람들을 기소하고 4년 동안 옥죄고 벌금을 때리고 한 아주 정말 악질적이고도 사악한 그런 인간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사면이 바이든이가 직접 손으로 쓴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기계로 해가지고 인쇄하듯이 다 찍어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범인이 누굴까요? 응? 어찌 보면은 조 바이든 이 치매에 걸린 노인이 지금 사면의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의로 일부러 이와 같은 오토펜, 자동펜을 사용했다는 이런 의혹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미국 사회가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 조 바이든이 저질러 놓은 이 가짜, 거짓 사면에 대해서 이미 조사에 착수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이 사면 문서의 작성과 승인 경로를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의회에서는요, 이 오토펜 사면 서류의 원본, 그리고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지금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발견된 이 오토펜, 자동펜 사면은요, 바로 권력형 범죄 은폐 게이트로 비화가 되겠죠. 이 게이트가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 가짜 사면, 이 사건은요, 바로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최대의 스캔들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반드시 이것들은 심판대에 올랐다가 바로 단두대로 아마 수평 이동을 해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지금 당시 2021년 1월 6일 날 의회 의사당 그 난입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 트럼프를 지지하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야,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지겠다. 그래서 다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FBI 요원들이 일부러 사복 입고 위장한 덫을 열었을 때 일부만 그냥 그래도 의사당에 들어갔던 거지, 뭐 그 수만 명이 다 의사당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조 바이든이 합법적으로 정식으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날이었거든요. 지난번에 보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금년 1월 달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것, 똑같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2021년의 1월 6일 사건은 곧바로 내란 선동이라는 프레임에 덧씌워져 버립니다. 마치 부정선거를 얘기해서 국민들께 알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란 수괴로 몰려서 지금 형사재판도 받고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돼 쫓겨내려오는 이것과 너무나도 미국과 한국이 좀 똑같은 것입니다. 자, 지금 덕분에요, 민주당에서는 됐다, 트럼프를 아주 영원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1월 6일 청문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렇게 해서 트럼프는 지난 4년 내내 범죄자로 몰렸고요, 온갖 수모를 겪었고 벌금도 내야 됐고, 자잔 악질적인 탄압을 트럼프가 받아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겪고 있는 이 고난, 탄압, 이 모든 것이 미국의 트럼프도 똑같이 지난 4년 동안 겪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트럼프 역시 법정 투쟁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속될 수 있는 위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모두 극복했죠. 자, 지금 부정선거를 알리고 부정선거를 막고자 노력한 사람이 내란범으로 몰립니다. 그러나 이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부정불법 조작을 했던 자들은 오히려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리고 조용하게 은밀하게 치사하고 야비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부정선거 사건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완전히 데칼코마니에요. 앞뒤가 똑같은 데자뷰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자, 트럼프도 대통령직에 복직은 했지만 즉각적인 수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전체적인 페더럴 거버먼트, 연방 정부의 구조가, 이론이, 시스템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조직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안정된 구조 속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방 정부 이 전체 시스템을 장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3개월, 100일여를 지나오면서 어느 정도 지금 이것을 지금 진용을 갖추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2020년 11월 3일 부정선거에 참여했던 그 세력, 그 자들은요, 결코 만만한 인간들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상당히 힘을 쓰는 주류 사회의 일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단치 않은 그 세력들을 꺾고 좌절시키고 체포하고 끝장내기 위해서는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윌리엄 바라는 사람 기억나세요? 법무장관 했던 사람, DOJ의 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법무장관 윌리엄 바도 트럼프를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죠. 정반대였어요. 그러니까 CIA, FBI, 그 다음에 무슨 법무부, 뭐 여러 군데의 연방정부의 고위 기관들, 국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모두 트럼프를 둘러싸고 트럼프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대한 범죄 복합 카르텔이란 게 존재하면서 그자들만의 세상, 그자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전념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1회전에서는 트럼프가 패한 결과로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시 돌아온 트럼프에게는요, 완벽하고 철저한 대안책이 마련된 후에 움직여야만 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조직은 완벽한 시스템을 정비를 했습니다. 선거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을 했고 또 접근 서버 위치, 보안 알고리즘까지 모든 것을 재구성하고 완료시켜 놨습니다. 즉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철두철미한 사전 대비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domestic environment, 국내에서의 우호적인 환경을 지금 조성하는 데 진력하였습니다. 지금 2020년에 벌어졌던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음모론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보면요, 당시 보면은 하태경이나 이준석 이런 애들이요, 뭐 안에 뭐 유승민 뭐 이런 자들도 그렇고 다들 부정선거를 없다라고 부정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야 이거 부정선거다 이런 주장을 할 때 야 저 도널드 트럼프 저 자식 좀 미친놈이야, 저 깡패 자식이 말이야 헛소리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트럼프를 나쁜 인간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야, 그러나 이렇게 음모론으로 진짜 무시되어 오던 이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이 2024년 11월 5일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기밀 해제를 통해서 모든 증거물들을 폭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폭로는 미국의 국민들께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미국의 국민들 절반 이상이 지난 4년 전 2020년의 선거가 부정선거였구나 이런 것을 지금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 의한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이 트럼프가 한 일은요, 국제 공조를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 벌어졌던 부정선거가 미국 국내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것이 독일, 당시 프랑크푸르트에서 미국의 주요한 기관의 요원들이 한 대여섯 명이 죽는 일도 발생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탈리, 또 이란, 또 한국, 이 같은 외부 세력들과 연계된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구체적인 자료들이 지금 다 수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입증하고 확실하게 증명해내기 위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외국과도 협력을 해오고 특히나 정보기관 간의 정보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정보협력과 또 협력 그리고 외교적인 서로의 상호 간의 신뢰관계 구축 등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거대한 사탄의 무리를 솎아내고
척결하기 위한 지금 작업을 차근차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성급하게 서두르게 되면은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확실한 근거, 빼박 증거들을 확보하고 그리고 앞뒤 전후 좌 살펴서 안전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지금 구축해 놓은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인내를 갖고 준비하고 했던 이 기간이 이제 거지거반 완성이 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 이제 그 기다림, 고도를 기다리면 아니죠. 이 기다림이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 바이든, 이 치매에 놓인 환자가 만행을 저지른 이 오토펜 사면, 부정선거에 대한 기밀 해제, 공화당이 주도하고 하는 하원 청문회를 개최, 그리고 정보기관, 수장들의 교체, 그 모든 여건과 환경이 거의 완벽하게 구축이 되었습니다. 자, 특히나 의회에서도 상원, 하원 할 것 없이 모두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트럼프가 강력하게 이 거짓의 불법의 이 조작된 부정선거를 파헤치는데 커다란 동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미국 청문회에서의 이 청문회 보고서는요, 최소 3개월, 늦어도 6개월 정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코리아, 한국을 자주, 종종, 뜬금없이 언급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볼 때는요, 한국을 거명한다는 건요, 한국과 부정선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 한국에는 중국 공산당의 정말 끊임없는 그리고 지속적인 자금 지원과 간첩 파견과 해커 조직들이 집단적으로 정주하면서 이러한 해킹 범죄 사실에 아주 공격적으로 개입해 왔었다.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한 증거를 미국이 갖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6월 3일 날 선거가 어떻게 될지, 만약에 미국 의회 청문회가 좀 더 길어진다면 한국에서 6월 3일 대선은 실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미국의 의회가 상하 양원에서 모든 범죄 사실을 조사를 해서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공표할 경우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가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까? 아마도 저의 좀 부족한 지식이지만 아마도 대한민국 국회는 해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비참한 순간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업자득이죠. 인과응보고 독수독과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2025년 5월 17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가 2020년 11월 3일에 있었던 미국 대선에서의 부정선거 그리고 오토펜, 자동펜 사면 사건은요, 바로 어마어마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폭로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폭로를 했어요. 웬만큼 구체적인 빼박 증거 없이 대통령이 이러한 경솔한 짓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폭로한 것입니다. 자, 결국 바로 이제 미국 상하 양원에서 청문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언론은 입을 쳐닫고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할 것입니다. 자, 만약에요, 이게 지금 미국 의회 청문을 통해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치명적인 피해라고 할까요? 가장 치명적인 폐해, 악영향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중국이라고요? 글쎄요.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한국일 것입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당할 당사국은 어디다?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 얘기입니다. 어찌 본다면 6월 3일 날 굳이 돈 써가면서 대통령 선거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응? 만약에 미국 의회 상하 양원에서 청문회 보고서가 이러이러하다고 해서 딱 결정이 되잖아요? 채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친중 정권을 만들려고 그동안 중국 공산당, 그 다음에 한국의 A웹,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 이것들이 범죄 카르텔이 되어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전 세계를 상대로 해온 이 범죄가 드러날 경우에 그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되잖아요? 대한민국 국회 해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다 잡아 가두고 죽여버려도 누구 하나 불평불만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비참한 국회 해산이 되는 이런 상황이 현실로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회는 그 임기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냥 말로 과거 2차 대전에 유태인들이 끌려가서 학살당하는 거 그 정도는 양반이겠지. 국회의원, 보좌관들 모조리 잡아다가 사형시켜도 할 말이 없어질 건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엄청난 야만적인 범죄 행각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심각한 정치적인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난관을 누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요, 가장 정직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라는 사람. 트럼프에 대해서 잘못 보도된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사, 방송사는요, 반트럼프적인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요, 국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 11월 5일 날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있었죠? 우리나라 계엄령 언제 떨어집니까? 12월 3일입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국민께 알리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계엄령을 통해서 전파가 됐습니다. 자, 트럼프는 어땠습니까? 대선에서 승리하고 나서 바로 대선 직후부터 외국 세력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왔다라고 줄기차게 반복해서 주장을 했었죠. 바로 그 개입한 세력이 누구냐? 바로 중국과 한국. 특히나 한국에 와 있던 중국 해커 비밀 공작원들, 거기 플러스 대한민국의 A웹,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관위, 이자들이 합동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개입한 것이 지금 아마 다 드러날 거예요. 그 드러나면 선거관리위원회도 아마 이번에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중국과 한국, 한국과 중국의 특정 조직과 단체, 이것들이 사용했던 서버, 데이터 전송 과정, 그리고 개표 시스템, 그리고 여론 조작, 알고리즘의 유통, 이런 모든 선거와 관련된 업무에 바로 A웹 선관위, 중국 공산당이 서로 협력해서 간섭해 왔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 청문회에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 다 드러나요.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자, 지금 그 드러나는 활화산이 터져 올라가는 바로 지금 그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그러니까 거기서 핵폭탄 같은 폭발이 일어나겠죠. 수소폭탄보다 더한 폭발이 일어나겠죠. 자, 이 모든 폭발은요, 지금 어디를 겨냥하고 있습니까? 바로 거짓의 무리들, 부정과 불의한 세력들, 그들 머리 위에서 터지는 겁니다. 바로 그 자들이 뭐예요? 국제사회에서 부정선거 카르텔을 주관해왔던 중국 공산당, 그 다음에 인천 송도에 있는 AUF, 그리고 그들을 보좌하고 그들을 진두지해왔던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 이 자들의 지금 마지막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차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 응? 한국은 이와 같은 국제범죄 카르텔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미국 하나만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전체 국가에 대한 위협과 협박과 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협과 협박과 공갈에 대한 심판은요, 그야말로 잔인무도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선거 부정의 범죄를 저지른 그 핵심 세력들에 대해서는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용서함이 없는 무자비의 처벌이 확정된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완료됐어요. 이제 남은 거는 형식적으로나마 미국 의회에서의 청문회 과정입니다. 이미 제가 보기에는 지난 4월 10일 털시 게바드 DNA 국가정보장이 보고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확실하게 우리가 말하는 빼박 증거들을 미국 정보기관에서 다 확보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비밀이라고 그동안 숨겨왔던 그 비밀의 판도라 상자의 열쇠가 봉인이 풀려버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세계사적인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거대한 지금 소용돌이가 와류가 지금 돌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는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또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이번에 목숨 걸고 부정선거를 하려고 지금 획책하고 있어요. 하는 짓을 보세요. 그런데 경고합니다. 선관위 여러분들 이번에 부정선거 하다가 적발이 될 거예요. 아마 필연적으로 들통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정이 드러나게 될 경우 여러분들의 생물학적인 목숨은 그걸로 끝입니다. 잘들 새겨듣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부정과 불법 조작의 결과는 여러분들의 생명과 맞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맞바꾸고 싶으면 꼭 부정하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에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역량이 출중한 전문 요원들이 이번 대한민국 선거를 진행할 때 선관위 이 소위 말하는 컴퓨터 시스템 안에 지금 들어와서 볼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오늘 투표하면은 김문수가 최소한도 65% 그 이상을 득표를 할 거예요. 그 미만으로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께서는 이제부터 부정선거, 불법 조작선거, 불투명 선거에 대해서 공론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국민들로부터 이기고 있는 이 선거전에서 이겨나가고 있는 이 표가 부정한 방법에서 망실되지 않도록
이것이 거짓으로 뒤집히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도와주십사 하고 이것을 김문수 후보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공약을 확실하게 마련해서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저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에 관여하여 부정한 결과를 인위적으로 날조하거나 조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하는데 극형에 처한다라고 선거 공약으로 걸겠습니다. 그래서 1960년 3.15 부정선거 때 그때 처형되었던 우리 사례가 있듯이 바로 이 부정선거에 참여했던 자들은 사형에 처해되겠죠. 자, 이 법 적용이 엄격해야 합니다. 엄격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어저께 1차 토론회가 끝나서 뭐 준석이가 뭐 착하고 뭐 고분고분하다 뭐 이렇게 헛소리 개소리 짓거리는 언론들이 있는데 그 이준석이 그런 애 아니에요. 철저하게 지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주 달아빠진 아주 사악한 놈인데 그런 녀석이 그렇게 와가지고 뭐 김문수 후보한테 독한 소리 안 했다 그래서 얘 착한 거 아니냐. 뭐 김문수 대통령 되면 그 안에 들어와서 뭐 총리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꿈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 번 사람 아닌 놈은 절대 사람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머리 검은 짐승은 절대로 주워다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제 의견에 공감하시면은 퍼뜨려 주시고요. 그리고 준석이 같은 애들 걔가 무슨 우리 자유 우파 진영의 표를 뭘 갉아먹어요. 갉아먹긴. 좌파 진영의 표 갉아먹겠지. 그리고 전 이번에 이 선거 끝나잖아요. 없어질 놈들. 늙은이부터 따져볼게. 그 뭐 뭐라고 지금 저 누구야 그 재명인 쪽에 무슨 뭐 어른이랍시고 가 있는 늘 그런 짓이나 해먹는 인간이죠. 하여튼 그 경기고등학교 나온 그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참 문제야 보면은 비열하고 의리 없고 싸가지 없이 이기적인 인간들 제일 많은 데가 대한민국의 경기고 서울대 출신들 같아. 자, 두 번째 김종인이 같은 아저씨들 이런 것들 없어져요. 그 다음에 김종인이랑 같이 다니면서 까불고 했던 그 주막집에 술 취한 강아지 한 마리 있죠. 떡 좋아하는 애, 준떡이. 이런 애들도 다 사라져요. 예를 들면 이준떡이한테 결혼하자고 여자 있겠어요? 또 여자가 만약에 눈이 이렇게 핵 돌아서 그런 거 있다 그러더라도 그 여자의 엄마 아버지가 그 허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 망가진 애들은 사람이 안 된다니까. 김종인이도 봐. 그 개과천선은 못하잖아. 나이가 그렇게 먹어도. 그 다음에 없어질 놈 홍준표. 이 개만도 못한 놈이지. 응? 뭐 이럴 줄 알았으면 30년 전에 민주당 갈 거랬다고. 그걸 말이라고 떠들고 다녀요. 그걸. 비열한 놈이야. 5.18을 갖다가 민주화운동을 바꾸고 그거 검찰 법원에 다니면서 그 서류 날렸던 메신저가 홍준표는 걸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그거 잘했다고 김영삼한테 발탁돼서 국회의원 된 거 아니에요. 거기다 집어넣으면 뭐 명태균이 건도 있다며 홍준표는. 한번 나와보라 그래요. 명태균이하고 뭔 짓을 했는지. 뭐 관심도 없지만 뭐 틀림없이 지저분한 짓 했겠지. 그 다음에 한독수. 이런 자들 평생을 양지만을 바라보고 양심도 지저도 결기도 없이 그렇게 돈, 자리, 지위만 보고 탐내고 살았던 이런 자들 다 싸그리 사라져버려야 돼. 갖고 있던 재산도 다 뺏어버려야 된다고 봐요, 나는. 그 아저씨도 경기고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응? 물론 민간식 문교부 장관이 뺑뺑이 안 돌렸으면 뭐 나도 경기고등학교 어쩌면 재수정문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거
점수만 잘 받고 서울대만 나오고 그럼 뭐 하겠어요? 그거 사람 되겠어요? 내가 아는 경기고 나온 선배들 중에서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해요. 그 경기고 나온 선배도 자기 모견대도 욕 되게 많이 한다고. 개새끼들, 양심 없는 기회주의자들 제일 많다고. 응? 자, 그 다음에 권성동, 권영세 이런 놈들. 또 저 김무성, 유승민 이따위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캠프에 들어와가지고 알짱거리는 그 뭐 누구야 그거 이혜훈 이런 애들. 뭐 송영석 이런 애들. 하여튼 그 여의도 캠프에 와가지고 자리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박근혜 등 뒤에다가 칼 꽂던 이런 개 잡것들이 와서 지금 문수 오빠, 문수 형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 써주세요. 이러는 정말 버러지보다도 못한 것들이 지금 다시 와가지고 꽁냥꽁냥거리고 있어요. 여의도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수 형님이 싹 다 배척하셔야죠. 일단 당선되는 데까지 집중하시고 당선돼서 새로운 팀을 짤 때 다 이런 그 쓰레기 양아치들 다 배격해야 됩니다. 자,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전격적인 조치를 보면서 면도도 했어요. 왜? 이거 끝났구나 이제. 끝났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 그것도 전부 다 100% 있는 사실 그대로구나. 뭐 가가지고 직접 보나 안 보나 그 자식들 지금 잡혀가서 아마 좋은 대접 받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도 안심하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더욱더 경각심을 높여서 모든 국민들이 사전투표함을 당일 투표 날까지 5일 동안 지켜야 됩니다. CCTV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리고 저기 문사제 제발요. 제발 부정선거를 정식으로 공약으로 내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당신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 수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긴 시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